그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거기 홀로 서서 넓게 펼쳐진 웨스트 컨트리의 농장지대를 굽어보고 있었다. 아무리 잘 봐주려 해도 멋들어진 집은 아니었다. 지은 지 30년 정도 된 납작하고 네모 반듯한 벽돌집으로 정면에 4개의 창문이 나 있는데 그 크기와 비율이 정말이지 볼썽 사나웠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집에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아서 텐트다. 어쩌다가 그가 이 집의 거주자가 된 것이 그 이유의 전부이지만 말이다. 그는 이 집에서 3년여를 살았다. 불안하고 초조한 런던 생활을 청산한 뒤 그는 곧장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는 그의 집과 마찬가지로 30살 정도였고 큰 키에 짙은 색깔의 머리를 가졌으며 한순간도 마음 편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람들이 항상 그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물어대는 것이었다. 그는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친구들에게는 항상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다. 사실 그랬다. 그의 친구들 대부분은 광고계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수요일 밤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골목길이 질척거렸지만 목요일 아침에는 태양이 밝고 화창하게 아서 텐트의 집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마지막이 될 터였다. 지방의회가 이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우회로를 건설하려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아서의 머릿속에는 제대로 새겨지지 않고 있었다. 목요일 오전 8시 아서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흐릿한 눈으로 잠이 깬 그는 일어나 방안을 어슬렁거리다가 창문을 열고 불도저를 보았고 슬리퍼를 찾아 신은 다음 쿵쿵거리며 화장실에 세수를 하러 갔다. 칫솔에 치약을 짜고 그렇지 양치질을 시작했다. 면도 거울이 천장을 보고 있군. 그는 거울을 바로잡았다. 한순간 거울은 화장실 창문 너머의 2번째 불도저를 비추었다. 제대로 각도를 조정하니 거울은 아서 텐트의 뻣뻣한 수염을 비쳤다. 그는 면도를 하고 얼굴을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 쿵쿵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마시는 게 뭐 없나 살폈다. 주전자, 플러그, 냉장고, 우유, 커피, 하품. 불도저라는 단어가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잠시 동안 그의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부엌 창밖에 있는 불도저는 꽤나 덩치가 큰 녀석이었다. 그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노란색이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옷을 입기 위해 다시 침실 쪽에서 쿵쿵거리며 걸어갔다.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그는 멈춰서서 큰 컵 가득 물을 마시고는 다시 한 컵 더 마셨다. 자신이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왜 숙취에 시달리지? 간밤에 술을 마셨나?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면도 거울에 무엇인가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노란색이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쿵쿵거리며 침실로 걸어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그 술집. 그렇지. 그 술집. 그는 자신이 어떤 중요해 보이는 문제를 놓고 화를 냈던 사실을 희미하게 떠올렸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굉장히 주절주절 떠들어댄 것 같은데 그는 생각했다.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멍한 표정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막 알게 된 새 우회로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난 몇 달 동안 그 우회로와 관련된 일이 진행된 모양인데 문제는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웃기는 일이야. 그는 물을 벌컥 들이켰다. 저절로 해결되겠지. 그는 결론 지었다. 아무도 우회로를 원하지 않아. 의회가 우길 만한 근거가 없는 거지. 그래, 저절로 해결될 거야. 제길 덕분에 숙취만 가득 지독하잖아. 그는 옷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그러다가 혀를 쑥 내밀어 봤다. 노란색이군. 그는 생각했다. 이라는 단어가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의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15초 뒤 그는 집 밖으로 나와 자기 집 정원 오솔길을 밀고 들어오는
커다란 노란색 불도저 앞에 누워 있었다. 엘 프로서 씨는 사람들 말만 따나 그저 인간일 뿐이었다. 다시 말해서 원숭이에서 진화한 탄소화 합물에 기초한 두 발 달린 생물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40살의 뚱뚱하고 허름한 지방의회 직원이었다. 그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대단히 흥미롭게도 그는 부계 쪽으로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대가 수없이 바뀌고 여러 인종의 피가 섞이면서 그 유전자에 요술 같은 일이 벌어져 겉으로 볼 때 그에게는 몽골 인종의 특징이 전혀 없었다. 그의 위대한 선조가 엘 프로서 씨에게 남겨준 유일한 흔적은 눈에 띄게 두둑한 뱃살과 작은 털모자에 대한 과도한 애정뿐이었다. 그는 결코 위대한 전사가 아니었다. 사실 그는 소심하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그는 특히 안절부절 걱정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이란 그날이 다가기 전에 아서 텐트의 집을 길에서 말끔히 쓸어내어 버리는 것이었다. 비키십시오, 텐트 씨. 그가 말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도저 앞에 언제까지나 누워 있을 순 없다고요. 그는 사나운 눈빛을 내보려고 했었지만 그 눈은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아서는 진흙탕에 누워서 그를 협박했다. 난 그럴 작정입니다. 아서가 말했다. 누가 먼저 녹이 쓰는지 봅시다.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프로서 씨는 털모자를 잡고 머리 둘레를 따라 빙빙 돌리며 말했다. 이 우회로는 건설되어야 하고 꼭 건설될 겁니다. 그 말은 벌써 들었어요. 왜 그걸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아서가 말했다. 프로서 씨는 아서를 향해 손가락을 잠깐 흔들다가 멈추고는 손을 거두었다. 왜 만들어야 하느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회로라고요. 우회로는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회로란 어떤 사람들에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빨리 갈 수 있게 해주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매우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두 지점의 정중앙에 위치한 C 지점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도대체 A 지점에 무슨 대단한 게 있어서 B 지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 몸살을 하는지, 또 B 지점에는 무슨 대단한 게 있어서 A 지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 몸살을 하는지 종종 궁금해진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고자 하는 그 빌어먹을 장소를 한번 결정하고 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혹 바라기도 한다. 프로서 씨는 D 지점에 있고 싶었다. D 지점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었다. 그저 A, B, C 지점 모두에서 아주 멀찍이 떨어진 지점이면 아무 곳이나 좋았다. 그는 그 D 지점에다 문 앞에 도끼들이 걸려있는 아담한 오두막을 하나 짓고는 D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술집인 E 지점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싶었다. 물론 그의 아내는 덩굴 장미를 원했지만 그는 도끼가 더 좋았다.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르지만 그는 그저 도끼가 좋았다. 불도저 기사들의 조롱 섞인 미소에 그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몸무게를 이쪽 발에 실었다 저쪽 발에 실었다 해보았지만 어느 쪽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분명 누군가가 지독하게 무능하게 굴고 있었고 그는 그게 다만 자신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빌었다. 프로서 씨가 말했다. 아시겠지만 선생님한테는 적절한 시기에 제안이나 항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 아서가 소리를 빽 질렀다. 적절한 시기라고요? 내가 이 일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어제 어떤 인부가 우리 집에 왔을 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창문 청소를 하러 왔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집을 부수러 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딱 떼놓고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말고 처음에는 창문을 두어 개 닦더니 5파운드를 청구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텐트씨, 그 계획안은 지난 9개월 동안 지방계획과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겠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장 그 계획안이라는 걸 보러 달려갔었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당신들은 굳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않았더군요. 안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고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안은 게시판이라고요? 나는 결국 그걸 보러 지하실까지 내려가야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게시국이니까요. 손전등까지 가지고요. 아, 아마 전등이 나갔었나 보군요. 계단도 나갔더군요. 하지만 저 공지를 보시긴 한 거죠? 그럼요. 예, 보긴 봤죠. 그 공지는 표범 조심이라는 표지판이 문 앞에 걸려있는 사용 중지된 화장실 구석에 처박힌 자물쇠로 잠긴 캐비닛 바닥에 게시되어 있더군요. 머리 위로 구름 한 조각이 지나갔다. 구름은 차가운 진흙 속에 팔꿈치를 받치고 누워있는 아서 텐트 위에 그림자를 들이었다. 아서 텐트의 집 위에도 그림자를 들이었다. 프로서 씨는 집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 집이 뭐 대단하게 좋은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난 이 집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의외로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 입 좀 닥쳐요. 아서 텐트가 말했다. 입 닥치고 꺼져버려요. 당신네 그 빌어먹을 우회로도 가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거 당신도 알잖아요. 프로서 씨는 입을 뻐끔뻐끔하며 서 있었다. 그 사이 그의 머릿속에는 아서 텐트의 집이 훨훨 불타고 아서가 묵직한 불꽃 줄기를 적어도 3개는 등에 단 채 불타는 잔해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독하게 매혹적인 영상이 일순 떠올랐다. 프로서 씨는 종종 이런 환영에 시달렸고 그럴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잠시 더듬거리다가 겨우 마음을 가다듬었다.